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영모의 김성욱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돈과 신뢰라는 주제고요. 간혹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중요한지 모르고 계시는 보증보험 얘기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느낌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 제가 요새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오는 분들에 대한 수준이라든가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은 저도 이게 기분이 그래요. 고산 끝에 낙이 있다는 말이 이쯤에서 내가 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제 영상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시나 봐요. 이 새끼가 좀 사기꾼인가 아닌가, 믿을만한가, 서로 신뢰를 가질만한가,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보이시고 오시는데 그 감탄부부로 선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신뢰도 높은 분들이 증가폭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전에 한 10명 중 한두 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한 열에 한 5명? 이 정도 돼가지고 진짜 기분이 좋고, 특히 젊은 분들이 머리가 되게 맑잖아요. 머리가 맑지만 요행과 요령이 엄청 취약해요. 그래가지고 돈 몇 푼에도 자기 신뢰도를 갑자기 이제 날려버리는 그런 행동이나 언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폭이 좀 적어져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원리적인 거를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주제가 다소 좀 어렵긴 하지만 선택을 했습니다. 돈은 절대로 신뢰로 돈을 버는 거지 딴 걸로 버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부앤테크로 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정책자금에 대한 지적을 살짝 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론은 기부앤테크예요. 대출해 줄 테니까 보험 가입해,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리크루팅 할 때도 마찬가지야. 수수료 너만 더 줄 테니까 너 와, 지원금을 더 줄 테니까 너 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면 개판 나버립니다. 기부앤테이크는 신뢰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라든가 계약 조건 이런 걸 믿는 건데, 근데 이게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신뢰가 완전히 금이 가게 돼서 물어내 하면서 법적 공방까지도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주위에서 리크루팅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건 만남 형식으로 DB를 몇 개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DB 영원히 뭐 천년만년 이렇게 좋은 DB가 있어요,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수료 뭐 더 줄게 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넘어가 버리면 회사도 운영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설계사가 가져가야 될 편의 시설이라든가 인프라, 총무, 그 다음에 동기부여에 해당되는 여행을 보내준다든가 아주 좋은 데서 이제 행사를 치러야 된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게 균형 있게 잘 돼야지만 이제 매출도 안정감 있게 이제 올라가는데, 저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감탄본부가 여러분 잘 되는 건 아실 거예요. 전국에서 거의 제일 크고요. 신한금융플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사가 250명을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올해 6월이면 한 350명으로 좀 넘어갈 거라는 잠정적인 추정치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초창기부터 신뢰를 지키지 않았다라면 이게 가능했을까 안 가능했을까? 이 하루하루 지켰던 신뢰가 이렇게 4년 5년 쌓였을 때는 진짜 돈으로 따져서 이제 말도 못하게 진짜 큰 돈이 들을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기업이 되는 거고 뭐 그룹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세요, 대기업들이 슬로건 많이 썼었던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고객들 신뢰게 좀 하루아침만에 다 등 돌려 버리니까 이런 건데, 그런데 아직도 안타깝게도 신뢰를 주지 않으면서 돈을 벌겠다라는 뉘앙스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약간 이런 사례인데, 자, 신용 등급이 각 등급마다 보증보험 가입 한도가 있어요. 수수료 선불로 받으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해야지만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사고를 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보증보험 가입 한도가 적죠. 이게 2달 전 2025년 11월 달에 또 줄어들었어요. 6등급은 1억 보전해 주는 거를 8천만 원, 그 다음에 지원금은 2천 보증해 주는 거를 1천만 원, 7등급은 8천만 원 보증해 주는 거를 6천만 원, 지원금을 1천만 원 보증해 주는 거를 500만 원, 그 다음에 8등급 9등급도 있었어요. 근데 아예 지금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왜 안 해주냐, 되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점점점 더 어려워진다. 신용이 안 좋으면 지금도 어려운데 더더더 어려워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즉 지금 사회가 있잖아요. 신용 안 좋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퇴출시키는 분위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야. 기업은 은행에서 다 대출 받아서 일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갖고 그래 버리면은 예전처럼 안 봐줘, 그냥 바로 날려버려요 지금 은행에서. 왜냐면은 봐달라 그래서 봐줬는데 또 6개월 연장해달라고, 또 봐줬는데 6개월 연장해달라고, 이런 경우 되게 많고, 또 지사들도 있잖아요. 우리 그 GA 지사 본사에서 돈을 좀 대출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은 담보도 없이. 그러면은 돈 갚을 때가 되면은 죄송한데 1년만 연장해 주세요, 또 죄송한데 2년만 연장해 주세요. 걔네들 100년 연장해줘도 안 돼요. 어차피 또 퇴출되더라고. 그럼 나중에 싸우고 또 나가더라고.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말은 금상첨화예요. 세상에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깨우천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신용등급이 이렇게 돼. 그럼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말 잘하는데 신용등급도 1등급이야. 그럼 훨씬 더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지표들을 올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은근히 바보 같은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뭐냐면 카드값 얼마 되지도 않는 거 100, 200 연체, 돈 필요하다 그래서 현금 서비스 받는 거. 보험회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 뭐냐면은 퇴사를 했네. 근데 전에 있던 이제 지점장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퇴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지점장이 그 계약을 다 찢어가지고 강제로 해약을 시켜가지고 환수를 매기게 해버렸어요. 자기는 억울하니까 돈을 갚으라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안 갚고 이행보증까지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대신 갚아가지고 구상권 들어왔는데 그 얼마 되지도 않아. 보면은 100만 원 단위가 거의 제일 많고 뭐 24만 원, 뭐 2만 4천 원도 받는데 그것도 안 갚고 있더라고. 그걸 왜 안 갚았어요? 그러면은 전에 지점장이 어쩌고 저쩌고 뭐 누가 뭐 실장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구구절절 일단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돼요. 저도 다 당했어요. 저도 피플라이프 올 때 그거 다 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개끼들이랑 똑같이 되지 않으려면 일단 본인 신용을 지키란 말이야. 지켜놓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켰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신용을 안 지켜도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안 지켰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 이제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작년에요 20억 정도 썼고요. 2026년에는 제가 26억 쓸 생각이에요. 근데 그 중에 꽤 큰 돈이 어떤 자금으로 들어가냐, 우리 감탄본부에 계신 분들 신용만 가지고 제가 자금을 좀 대출을 해주려고 그래요. 지원 내지는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신용도 당연히 보고 5등급 이하자들은 내가 안 해주고 신용도 되면서 평상시에 하는 행실을 보고 해주려고 그래요. 본부장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3천만 원만 무이자를 해주세요. 제가 뭐 10번 나눠서 갚을게요. 뭐 1년 안에 갚으세요. 이런 거 내가 해주려고 그래요. 그 금전 소비대차 하나 쓰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제가 책임지고 10명을 리크루팅 할 테니까 우리 리크루팅하면 보너스 있거든요. 그 선지급 좀 해주세요. 이것도 내가 해주고 있어요. 그동안 했던 걸 보고. 즉 이렇게 신용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2026년에 확 컨덤 첨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줄 생각인데, 근데 우리 회사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업적도 못하고 출근도 안 하고 그냥 나 몸뚱아리 하나 왔으니까 잘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해주세요, 이따고 정신병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를 믿고 해줄 수 있냐 이거지.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평상시에 행실이 문제가 되면 못 해준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사무실이 광명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 7군데가 있어요. 7군데에다가 내가 어느 정도 사인을 보내놨었어요. 여러분들이 올해 딱 컨텀 첨부를 해야 되는데 나나 우리 광명 본사를 잘 활용을 해라. 근데 진짜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진짜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신뢰도를 먼저 나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나도 줘야 되고요. 나는 이미 좀 많이 줬어 솔직히. 4년 5년 지금 하면서 많이 줬고, 지금 내가 무슨 돈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가 작은 약속이라도 그런 약속을 안 지킬 거라든가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뭐 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내가 그런 거를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솔직히 1000단위 넘어가도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뢰는 주기만 하면 안 돼요. 아까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신뢰는 주고받는 관계에서 돈이 많이 회전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줬으면은 내가 또 받아야 돼요. 신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2026년에 상당히 잘 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확신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이 보증보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어린 친구가 가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 신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가지고 정작 자기가 중요한 데 갈 때 자꾸 빠꾸 맞는 친구가 있더라고. 영업력은 있는데 돈을 어디다 썼는지 막 9등급 막 10등급 이래요,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 핑계 대고 뭐 돈을 대신 갚았는데 기초 수급자는 이런 말 하지 마. 나는 신용을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못 지켰어요 라고 하면서 자꾸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데요, 그게 본인이 나중에 잘 되고 나면 똑같은 내용을 나중에 들었을 때 정말 다르게 들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돈과 신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중요하니까 신뢰를 지키면 돈은 장이 따라와요. 돈 따라가면서 신뢰를 자꾸 어기는 행동을 가끔 하는데 정말 나중에 진짜 큰 돈 들어올 거 여러분 스스로 막는 행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에는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고 가시고 신뢰도 높은 설계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